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궁금해하는 마지막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육체를 벗어나 공중에 떠오르고 환한 빛의 터널을 지나 그리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3살배기 아이들이 전생의 기억을 생생히 떠올리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먼 곳의 집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죽음은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오늘 우리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엿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이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975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 레이먼드 무디 박사는 의학계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150여 명의 사람들을 면담했고 놀랍게도 이들의 증언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한 것입니다. 문화와 종교, 나이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이들이 비슷한 순서로 같은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무디 박사가 정리한 임사체험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유체이탈입니다. 죽음의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치 무중력 상태에서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감각을 경험하며 아래를 내려다보면 의료진들이 자신의 몸에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을 생생히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단순한 환각이나 뇌의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84년 미국에서 일어난 마리아의 사례는 이러한 의구심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온 마리아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유체이탈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병원 건물 위로 올라가면서 3층 테라스 위에 놓여진 낡은 운동화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마리아는 간병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반신반의하던 간병사가 실제로 3층 테라스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그곳에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한 번도 그 테라스에 가본 적이 없었고 병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빛의 터널 경험입니다. 유체이탈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렬하면서도 따뜻한 빛이 나오는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터널은 단순히 어둠 속의 빛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그 빛에서 무한한 사랑과 평화를 느꼈다고 증언합니다. 1982년 미국 네바다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제이컵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고 직후 의식을 잃은 그는 자신의 머리 위로 하얀 터널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사고 직전까지 마치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것처럼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전혀 무섭거나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깊은 평안함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누군가와의 만남입니다. 터널을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 혹은 자신이 믿는 신적인 존재를 만난다고 합니다. 이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지만 동시에 아직 때가 아니다라며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2006년 홍콩에서 일어난 아니타의 사례는 특히 놀랍습니다. 말기암으로 투병하던 그녀는 의식을 잃으면서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터널을 지나 도착한 곳에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아직 이승에서 할 일이 남았다며 다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아니타에게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몸에 퍼져 있던 암세포가 4일 만에 70% 이상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료진들도 믿기 어려워했지만 결국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임사체험은 단순한 환상이나 뇌의 마지막 몸부림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일관되고 구체적인 증언들로 가득합니다. 세 단계에 걸친 이 신비로운 여정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임사체험만큼이나 충격적인 것은 바로 환생에 대한 증언들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보여주는 전생의 기억은 단순한 상상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 근처 골란 고원의 알레포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3살배기 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진짜 이름은 하페지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죽인 사람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정확한 살해 장소까지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상상이라고 여겼던 마을 사람들이지만 소년이 가리킨 장소를 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곳에서 한 사람의 백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백골의 신원이 밝혀진 후였습니다. 그 백골은 몇 년 전 실종된 하페지라는 청년의 것이었고 소년이 말한 흉기와 상처 위치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백골의 머리 부분에 있던 상처였습니다. 소년의 머리 같은 위치에는 태어날 때부터 붉은 반점이 있었는데 그 위치가 백골의 치명적인 상처 부위와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캠 머런의 살해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2살이 된 캠 머런은 어느 날부터 자신이 바라섬이라는 곳에서 살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그곳에 있는 하얀 집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했고 키우던 강아지의 종류와 이름까지 기억했습니다. 심지어 해변과 풍경과 집안의 비밀 통로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문제는 바라섬이 캠 머런이 사는 곳에서 무려 257km나 떨어진 외딴 섬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캠 머런은 태어나서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궁금해진 가족들이 실제로 바라섬을 방문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그곳 하얀 집에서 살았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기록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캠 머런이 묘사한 집의 구조와 해변 풍경, 심지어 비밀 통로까지 모두 실제와 정확히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환생이 인간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중국에서 일어난 한 사례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중국의 왕씨 부부는 레논이라는 반려견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레논은 가족의 일원이나 다름없었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깊은 슬픔에 잠겼고 한동안 일상생활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레논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후 왕씨 부부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것입니다. 10달 후 건강한 아들 투안투안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에게는 신기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왼쪽 손목에 붉은 반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반점의 위치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바로 레논이 생전에 다친 상처가 있던 곳과 정확히 같은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레논은 어릴 때 왼쪽 앞다리를 다쳐서 그곳에 상처가 있었는데 투안투안의 붉은 반점이 그 위치와 완벽하게 일치했던 것입니다. 왕씨 부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보이는 행동들도 레논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투안투안은 유독 개를 좋아했고 레논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것은 종족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일까요? 과학적으로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이런 사례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 보고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들과의 이별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환생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신비롭고 감동적인 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과 재탄생을 미리 예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레바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하나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첫째 딸 레일라, 둘째 딸 갈라, 그리고 막내 아들까지 3자녀를 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을 낳은 후 하나에게는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곧 이 세상을 떠날 것 같다는 이상한 예감이 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가 단순히 죽음을 예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나는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산후 우울증이나 일시적인 감정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10일 후에 세상을 떠났고 온 가족이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같은 지역의 다른 마을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수잔이었습니다. 수잔은 2살이 되면서부터 놀라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레일라, 갈라,
그리고 하나의 막내 아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했고 마치 그들을 그리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잔의 부모는 처음에는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계속해서 그 이름들을 부르며 내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는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결국 수잔의 부모는 하나의 가족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수잔은 하나의 세 자녀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각각의 아이들을 정확히 식별했고 심지어 그들의 어릴 적 별명까지 기억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잔이 하나가 생전에 자주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종이에 써낸 것이었습니다. 그 번호는 하나가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할 때 사용하던 번호였는데 수잔의 가족은 그 번호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수잔이 하나의 마지막 유언을 그대로 재현한 때였습니다. 그녀는 하나의 세 자녀 앞에서 엄마가 다시 태어나서 돌아온다고 했지요라는 말을 했는데 이는 하나가 죽기 전에 아이들에게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사례들도 놀랍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국 후난성에 있는 핑양샹이라는 작은 산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생 사례가 보고된 곳으로 유명합니다. 핑양샹 마을은 인구가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자신이 환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려 110여 명이나 됩니다. 이들을 마을 사람들은 재생인이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우모라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우모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전생의 돼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도축업자인 홍씨가 자신을 죽였다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상상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지만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우모의 외할아버지가 기르던 돼지 한 마리를 홍씨가 잡은 기록이 있었고 그 시기가 우모가 태어나기 직전과 일치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사례는 수상노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전생에 24세의 여성 야호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1세가 되었을 때 수상노는 전생의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야호자의 집 구조와 가족 구성원들을 정확히 기억했고 심지어 야호자만이 알 수 있는 개인적인 비밀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야호자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점점 그가 정말로 야호자의 환생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두 가족은 서로 왕래하며 수상노를 야호자의 환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례들이 단순한 미신이나 거짓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중국 사회과학원에서는 과학적 검증에 나섰습니다. 연구진들은 마을의 재생인들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했고 최면을 통한 심층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대부분의 증언이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뇌과학이나 심리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들은 이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수께끼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핑양샹 마을의 재생인들은 오늘도 자신들의 전생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죽음과 탄생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모호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후세계는 정말로 존재할까요? 임사 체험자들의 증언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일관성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체 이탈에서 빛의 터널, 그리고 반가운 존재와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문화와 종교를 초월해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마리아처럼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실제로 확인 가능한 정보를 얻은 사례들은 이것이 단순한 뇌의 환상이 아닐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히 기억을 간직한 채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이 보여주는 전생 기억의 정확성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알레포 소년이나 캠 머런, 그리고 핑양샹 마을의 재생인들이 보여준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기억들은 환생이 단순한 믿음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심지어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될 정도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환생이 인간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중국의 레논과 투안투안 사례는 기존의 환생 개념을 확장시킵니다. 만약 동물도 환생할 수 있다면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 자체가 바뀌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이별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은 이런 현상들을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중국 사회과학원의 연구처럼 일부 사례들은 거짓말, 탐지기나 최면 등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학적으로 명확한 설명 방법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의 과학기술과 이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와 전생에 대한 수많은 증언들은 단순한 미신이나 전설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심리학, 의학, 영성학 등 여러 분야에서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해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희망과 경외감을 동시에 전해준다는 점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말입니다. 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생명의 신비가 우리 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 신비로움이 우리 삶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